반 기자의 반반한 종목 시간입니다. 자, 이 유통 담당인데 사실은 유통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상품들이 이제 굴러다니는, 사고 팔리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? 자, 여기에서 뭔가 대박 제품들이 팔린다. 그러면 또 그걸 만드는 회사들은 또 뭐 실적이 많이 뛰겠죠. 그런 점에서 우리 반 기자가 짚어주는 이런 포인트들을 잘 짚어보실 것 같습니다. 오늘 먼저 준비하신 얘기를 보니까 그 유통가의 그 소매 판매의 어떤 그 추세 이런 걸 좀 살펴오셨어요. 자, 백화점들의 매출 추이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. 그 올해 1분기 백화점 매출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고 이제 이 업계에서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. 맞아요. 이제 그 작년까지 이제 계속됐던 소비 침체가 올해 반전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었고요. 1분기 실적은 이제 뭐 대부분 다 발표가 좀 됐었는데 아주 이렇게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. 이제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던 편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4월 달과 5월 달 매출이 어느 정도쯤 되느냐. 원래 이제 유통 쪽에서는 4월 매출을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. 그 4월 매출이 추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4월 중순까지는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각 모든 백화점 통틀어서. 근데 이제 4월 중순 이후로 좀 꺾였거든요, 매출이. 그래서 이제 일부 전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매출이 좀 올해도 쉽지가 않은가 보다.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는 분도 있었고. 네.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니 보통 이제 백화점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건 이제 그 주말 매출이 상당히 높은데 주말 매출이 공교롭게 이제 주말에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, 4월 달에. 그 토요일 날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그때 이제 매출 세일 효과가 많이 꺾였습니다. 그런 영향을 미치는군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외부 변수를 좀 그 제거를 했을 때 과연 지금 실제로 내수가 반등을 하느냐 그 여부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5월달 매출이었거든요. 5월달은 뭐 아시다시피 뭐 가정의 달에서 이제 관련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소비가 확 이제 진작에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5월 매출이 늘었습니다. 지금 뭐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이제 5월 10일,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매출인데요. 네.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. 이제 롯데, 그 다음에 뭐 신세계, 현대백화점 이런 주요 백화점들 이제 5월 매출, 이제 한 2주 전까지 보면은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이 뭐 기록이 됐습니다.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작년 동기 대비, 그러니까 14.8% 정도 좀 늘어났고요. 많이 늘었군요. 네,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백화점도 한 13% 이상 늘었고, 네. 그다음에 뭐 신세계백화점은 이제 3.3% 이렇게 약간 좀 미진하긴 했는데, 여튼 전반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. 이게 그 기존점 매출에다가 뭐 신규점 매출에 이렇게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, 여튼 많이 늘었고, 그 많이 늘었으면 뭐가 많이 늘었을까? 뭐가 많이 늘었냐 이거 봐야죠. 그래서 날씨가 최근에 이제 급작스럽게 좀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초여름 의류를 이제 중심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게 좀 특징이고 그다음에 가장 좀 주목할 거는 이제 아웃도어랑 이제 스포츠 용품 쪽 매출이 계속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. 아웃도어. 네, 이제 아웃도어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캠핑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나들이 산행 뭐 그런 의류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. 이만큼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경기 회복되는 부분은 보통 백화점들이 어디서 보냐면 이제 여성 의류랑 자파 쪽이 많이 늘어나느냐. 맞아요. 여성 의류. 네. 그래서 여성 의류 쪽이 이제 1분기에는 별로 늘지는 않았는데 이번 달 5월 매출을 보니까 이제 여성 의류도 한 뭐 15% 정도, 현대백화점은 이제 한 16% 정도쯤 늘어났다고 해요. 그다음에 이제 영패션 부분도 한 14% 현대백화점 얘기지만 좀 늘어났고요.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아웃도어와 이제 이런 영패션, 여성 의류들이 좀 매출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 이제 뭐 하반기나 2분기 이후 경기 회복, 경기 반등 가능성이 조금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로는 미약하지만. 그렇군요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추세들을 좀 보면은 일단은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할지는 이제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 아웃도어와 이 스포츠 용품 매출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. 아웃도어. 네,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대부분 다 이 백화점 3사들을 보면은 아웃도어 매출은 뭐 보통 한
한 20% 후반에서 30% 후반까지 30-40% 좀 늘어난 것 같고요. 스포츠용품도 10%에서 20%는 기본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. 네, 이 참 저의 군대 후배죠. 우리 현빈이 제대하더니 네. 한동안 안 나오더니 맨 아웃도어 광고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요새 아웃도어 광고가 대세구나. 몸값이 높은 현빈 아니겠어요? 예. 근데 아웃도어만 조용히 찍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하여튼, 수익이 많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. 톱 모델을 쓰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이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제 조인성 씨도 아웃도어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조인성, 예. 그 광고 촬영하던 당시에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가서 찍었는데 거기서 내려오질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기상학과 때문에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쯤 거기 고립이 돼 있었다고. 조인성, 예, 예. 배우 조인성이 예, 예. 포수 조인성이 아니라. 네. 그래. 네, 그래서 이제 조인성 씨가 그 다음에 광고 또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못 찍겠다. 무섭다. 한번 호되게 당했군요. 예,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설득도 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. 참 진짜 남녀 이 A급 배우들이 다 요새는 아웃도어 광고로 예. 열심히 달려가고 있더라고요. 예, 윤아 씨도 열심히 뛰고 계시던데. 와, 그만큼 이 매출이 늘고 있군요. 네. 30% 전후로. 예. 그래서 뭐 지난주 날씨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봄이 이제 확 빨리 뭐 오고 지금 이제 초여름까지 진입을 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뭐 반팔 뭐 벌써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뭐 이렇게 날씨가 좀 좋아지다 보면요. 네. 네. 또 날씨가 네. 방금 좀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날씨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? 많이 팔리는 이제 품목들이 쏙쏙 생겨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뭐 의류 쪽도 뭐 마찬가지고요. 마찬가지고. 예. 의류 수입하는 뭐 영어무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죠. 네. 오늘 좀 조언을 좀 받아서 준비한 종목은 이제 자전거 관련한 이제 삼천리 자전거입니다. 자전거. 네. 이 아주 민감한 자전거. 네, 그렇습니다. 보통 자전거 하면은 이제 가장 성수기가 2분기라고 합니다. 지금 이제 4월부터 뭐 한 6월 정도까지 아이들도 이제 개학하고 나서 친구들끼리 이제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고 이제 봄에서 초여름 정도가 이제 여의도 쪽에도 이제 자전거 많이들 타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제 자전거가 호황을 좀 맞이하는 이제 기간인데다가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인데다가 단순하게 성수기 수요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얼마나 좀 늘어나고 있어요? 일단 삼천리 자전거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삼천리 자전거 이제 1분기에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4% 증가해서 255억 원 정도 255억 원. 네. 영업이익은 이제 뭐 많지는 않은데 99%한 두 배쯤 늘어난 거죠. 이제 19억 원 정도쯤 나왔습니다. 네. 1분기 실적까지는 뭐 아주 이렇게 썩 좋은 게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 세일이 그러니까 4월 달에 좀 안 좋았다. 1분기에 좀 안 좋았다. 맞아요. 그 부분하고 감안하면 이 수치는 좀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게 아닌가. 마찬가지로 이제 자전거도 뭐 보통 이제 주말에들 많이들 타실 텐데 날씨가 안 좋아서 뭐 많이 수요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 늘어난 측면을 좀 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자회사에 이제 참 좋은 레저라는 종목이 있는데 있죠. 참 좋은 레저 매출액이 이제 삼천리 자전거와 거의 이제 육박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거든요. 네. 두 부분을 이제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한 두 가지, 세 가지 뭐 계속 좀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. 일단 삼천리 자전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00% 증가했는데 19억 원.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, 일단. 그렇습니다.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19억 원 생각보다 적네요. 많이 벌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많이 늘진 않았어요. 그런데 2분기 전망이 확 좋다고요. 네. 어떻습니까? 2분기 전망을 이제 보통 각 증권사가 2분기 매출은 아까 말씀드려도 확 늘어납니다. 1분기 매출액이 이제 255억 원이었는데 교보증권이 추정한 2분기 실적은 589억 원 정도쯤 됩니다. 거의 600억. 네, 600억 가까이 되는 건데
전년 동기 대비 이제 43% 정도쯤 늘어나는 수치고 영업이익도 이제 77억 원으로 껑충 뜁니다. 일단 2분기가 성수기인 거를 감안하고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77억 원은 이제 한 85% 정도쯤 늘어난 증가한 건데요. 거고. 네. 1분기 말에 이제 또 전기 자전거 이제 팬텀을 출시를 했었거든요. 당시에는 이제 그 기자들도 그렇고 별로 관심을 안 보였었는데, 이게 이제 생각보다 그 국내 반응이 좀 좋다고 합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이제 수출용으로만 좀 생산을 했는데, 이제 국내 그 소매 판매점 그 유통 대수도 뭐 출시 한 달 만에 이제 2,000대를 좀 넘어선 걸로 이제 파악이 좀 됐고요.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자회사, 그 참 좋은 레저에서 만드는 이제 고가 자전거 이제 셀로 브랜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올해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이익 같은 게 전부 다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 같이 또 늘어나는 게 부품 판매도 같이 늘어나거든요. 네. 그 부분에서 이제 일단 그 승수 효과가 좀 더 나올 것 같고요. 오호. 그렇습니다. 네네.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돈 되는 자전거는 이제 수입산이 많고, 네. 이 토종 브랜드인 삼천리 자전거 얼마나 오래된 브랜드입니까 이게? 네, 오래됐죠. 이제 뭐 공장이 다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증자해가지고 공장을 이제 지었는데, 자 그런 만큼 이제 또 저가 자전거 위주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수익성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도 일각에서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반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게 돈 되는 거는 자전거도 자전거인데 뭐 이렇게 관련 시장이 또 이렇게 적지 않다면서요 이게? 네, 뭐 부품이라든지 뭐 네. 이런 쪽도 뭐 상당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엔 그 매출이 늘어나면 바로 이 수익하고 연결되는 구조인 게 보통 이제 영업망이 좀 갖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. 지점이 많죠. 네, 이제 자전거 보. 네. 뭐 대리점부터 해가지고 영업망이 갖춰져 있어서 영업망이 없는 이제 쪽 같은 경우에 계속 뭐 판매를 하려면서 이제 영업망을 구축하고 또 거기 마케팅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이제 그런 부분이 구비가 돼 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그 고정이익 정도, 그러니까 그 고정 비용을 그 넘어서는 선에서는 거의 그 매출의 증가율대로 그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. 요새 자전거가 많아지긴 엄청 많아졌잖아요. 예, 많아졌습니다. 그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 가나요? 어떤가요? 이제 그 부분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.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자전거, OECD 보통 그 선진국들을 보면 자전거 보급률이 한 60-70% 정도쯤 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. 인구당? 네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당 한 대를 갖고 있느냐, 야. 뭐 두 대를 갖고 있냐, 그건데, 이제 자전거 보급률이라는 거는. 네. 뭐 표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이제 유럽이 한 60-70% 정도쯤 되고요. 일본이 70% 되는데 한국이 한 16%에서 18%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. 진짜 적군요. 예. 그래서 그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네덜란드가 가장 그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인구 100명당 그 110대 자전거가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그 뭐 가족 4명 있다고 하면 5대가 그러니까. 뭐 있든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자전거도 그 이렇게 섹터가 많이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전기 자전거부터 이제 생활형 자전거,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형 자전거, 그다음에 산악용 자전거 겸 또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자전거. 물론 이제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수로도 많이 좀 발달해 있고 그 주변에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한국처럼 이렇게 생활이 좀 빡빡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예. 저희는 이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기에는 좀 이제 시간이라든지 교통 문제도 좀 있고. 그렇죠. 거기다 이제 날씨가 이제 유럽 날씨는 그렇게 좀 덥지가 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땀을 흘려도 뭐 바로 자전거 타고 움직이면 땀이 다 날아가는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 좀 환경적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웃 일본이 그 자전거 보급률이 한 70% 정도 좀 된다고 하는 거는 깜짝 놀랄 일이네요. 네, 국내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삼천리 자전거에서 또 좀 봐야 될 게 이제 중국 자전거 시장인데요. 중국 자전거. 중국 뭐 아시다시피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죠. 뭐 오토바이도 많고 뭐 차도 많지만 중국의 그 자전거 보유대수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한 4억 대로 이제 추산만 되고 있습니다. 예.
여튼 굉장히 많은 수준인데 네.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 소득 수준이 좀 올라가고 하면서 뭐 이제 농심 라면도 잘 팔리고 비싼 그 현지 라면 대비해서 한 가격이 한 3-4배 정도쯤 되는데 농심 신라면 이런 것들이 맞아요. 예, 많이 좀 팔리고 그다음에 오리온 초코파이나 이런 그 한국에 좀 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데 이게 그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그 현지 자전거 쪽도 지금 현재는 이제 주로 대만에서 많이 좀 생산을 한다고 하네요. 네. 그 대만에서 좀 생산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그 중국 시장 활성화 기대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, 반준환 기자가 지금 자전거 시장, 일본은 보급률이 한 70%, 우리는 20%가 안 된다.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셨어요. 그 증권사들 리포트가 뭐 몇 달 전부터 이제 쏙쏙 나오더라고요. 조용하다가 좀 목표가가 많이 높은가요? 어떻습니까?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올해 그 연초 1월, 2월 달부터 얘기가 좀 회자가 좀 됐었습니다. 이게 이 자전거 관련된 매출 증가율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이제 유망주로 조금 이제 거론이 좀 됐었는데 1, 2월 뭐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1분기 실적까지는 크게 이제 아주 이렇게 확인이 크게 안 됐기 때문에 3월 들어서 이제 2월 말 3월 들어서 이제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지금 이제 4월 들어서 좀 많이 급하게 좀 오른 편입니다. 주가가 이제 뭐 당시 이제 12,000원 정도쯤 하던 게 지금 이제 한 30-40% 정도 좀 오르면 이제 16,000원, 17,000원 그 근방에서 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 증권사들 목표치가 좀 상향이 됐습니다. 교보증권하고 이제 대신증권이 이런 그 리포트들을 많이 좀 쓰는 편인데 교보증권은 이제 당초에 이제 한 16,000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판매 호조랑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이 좀 좋다는 근거로 해서 23,000원까지 올렸고요. 네. 대신증권은 이제 14,000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. 근데 이런 그 증권사들 목표가 상향하는 게 이제 실적 전망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아까 그 대만 사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이언트라는 이제 업체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. 상장사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쪽이 지금 PER이 한 20배 정도쯤에서 거래가 되는데 자이언트. 네. 이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지금 올해 그 실적 전망치, 전망 뭐 예상 순이익 그런 거 대비해서 지금 보면은 아직 그 PER이 16배 전후 아니냐. 그래서 그 대만 쪽도 그렇고 이 보통 PER 한 20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. 이제 그런 그 근거들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 그 컨센서스로 좀 형성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목표 주가는 뭐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한 2만 원 이상에서 좀 유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야, 상당히 좀 그 기가 막힌 아주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우리 반준환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자, 이익이 그러니까 성수기 때 한 영업이익이 한 7-80억 이렇게 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. 자, 그 이익에 맞게 그 시가총액이 좀 따라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가총액이 너무 좀 급하게 불어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같이 꼭 밸류에이션 해가면서 이 성장주 투자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탐험 얘기에서 잠깐 또 제 할 얘기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